그 올클 수능어법 완성에 나오는 유닛 5, 유닛 5, 유닛 6 부분에서 이 관계사,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고, 관계사나 접속사, 전치사 같은 경우에 이 녀석들이 하는 능력,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게 좀 주요한 핵심 사항이고요. 다음 장 넘겨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의 쓰임이라고 돼서 돼 있는데, 지금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역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대명사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장, 절과 절이 있을 때 그 절과 절을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격이 있습니다. 주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격.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면 선행하는 명사라고도 하는데, 관계대명사보다 앞에 나오는 이 선행명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문장은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문장,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빠진 문장,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절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의 대명사가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함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에서 겹쳐지는 부분을 합쳐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 써 있는데요.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는 경우,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데,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 오는 경우에는 그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마치 관계부사처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주요한 용법으로는 여러분 보실 때 제한적인 용법과 계속적인 용법이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제한적인 용법은 형용사처럼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어떤 앞에 선행사가 주어져 있고요. band라는 선행사가 주어져 있고 이 that부터 끝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인데,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형용사처럼 수식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계속적인 용법은 컴마가 찍혀 있고 그 뒤에 관계사가 따라오게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사 뒤에 컴마가 찍히게 되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해석하는 순서는 앞에 있는 제한적인 용법처럼 뒤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고, 앞 문장에서부터 차례대로 온 이후에 또 이어서 그 뒤에 문장을 연속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C의 문장에 보시면 He met the new secretary. 그는 새 비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컴마 찍혀 있죠. 그리고 그 새 비서는 had been hired. 고용되었습니다. To replace Tom. 탐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해석의 순서가 앞에서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적인 용법은 앞에 있는 선행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 이후에 뒤로 이어진다. 여기서 뭐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콤마 관계대명사 나오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명사는 주어인 경우 그렇겠죠. 그리고 역접인 경우에는 그러나, 대명사는 또 어떤 이유를 나타낼 때는 왜냐하면 대명사는, 이런 식으로 이 보통 세 가지 정도의 해석으로 하시게 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문제없이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 보시면 대표 예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 예문들에서도 보시면 위에 첫 번째 문장에서 My dream school, 자, 내 꿈의 학교가 had offered, 제공했습니다. me, 얘가 간접 목적어고요.
뒤에 직접 목적어 부분에 선행사 a full scholarship이 나와 있는 오형식의 문장 구조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오형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컴마가 찍혀 있거든요. 컴마가 찍혀 있고 새로운 문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따라오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것은 할 때 이 그것은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인 전액장학금, a full scholarship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가시면 됩니다. 쭉 해석한 이후에 그리고 뒤에 컴마 뒤에도 그리고 그 full scholarship은 was worth more,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더 가치 있는 돈이었습니다. 뭐보다 I could even imagine,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금액보다 더 가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표예문 2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one of the bosses, 여기 지금 앞에 선행사에 one of the bosses, one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선행사 뒤에 나오는 관계사가, 관계대명사가 그냥 관계대명사 목적격인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인지 되어 있는데 뒷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I worked, 내가 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형식 문장이고요. 이 문장까지가 완전한 일형식의 문장 구조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문장에 따라올 수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앞에 와야 합니다. 여기 밑에 적혀 있는 대로 whom I worked for나 that I worked for와 같은 동일한 문장입니다. 이때 이 전치사 for가 앞부분으로 관계대명사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앞에 one이 주어라고 한다면 뒤에 resist가 이 큰 문장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관계대명사들이 따라오는데요. 역시 이때 that도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그 that의 선행사는 앞에 나와 있는 the movement가 되겠죠.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에서 선행사가 있다를 확인했다면 관계대명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관계사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셨다면 밑에 기출 예문에서도 한번 문장들을 보면서 같이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게 되면요. We can make fur clothing.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나왔죠? 우리는 그 털 옷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목적어 shelters, 피난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weapons, 무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되겠죠. We can hunt, 우리가 사냥할 수 있거나 또는 defend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냥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이때 weapons, 앞에 있는 선행사들 중에 이 weapons가 바로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고 전치사 with가 앞으로 나오면서 아하,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문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앞에 사람이 왔습니다. Andrew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지금 컴마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컴마와 컴마가 찍혀 있는데 일단은 주어는 Andrew가 맞습니다. 그리고 Andrew가 made it, 뭐 가능하게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make it 하면은 뭐 가능하게 했다, 성공했다 이런 말인데 Andrew에 대한 설명이 지금 뒤에 따라 나오고 있죠. 이 whom부터 this year까지가 앞에 있는 Andrew를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절이 뒤에서 앞에 있는 거를 수식해주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한적 용법이 되겠죠. 제한적 용법, 다른 말로 하면 뭐였죠? 네, 형용사절의 수식이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절처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겁니다. Andrew는 누굽니까? whom 또는 who, nobody had noticed. 아무도
and를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뒤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때 who 또는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 선행사를 받을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who나 whom도 물론 되고요. who 또는 whom 또는 that도 여러분들이 사람 선행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이걸 좀 지우고 갈까요? 1번, 2번을 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consumer 이렇게 보이시죠? 소비자들은 구매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합니다. product and other goods. 어떤 제품들, produce and other goods. 제품과 상품들을 구매하죠. 지역의 농부들로부터. 그러면은 요 전치사구까지 이제 하나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콤마 보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local farmer, 지역의 농부들, 사람 선행사가 왔고요. 컴마 후가 왔습니다. 지금 선행사가 단수인가요? 복수일까요? local farmers 했으니까 복수 선행사가 왔습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컴마 후는 and they라고 해서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의 농부들은 구매합니다. farm supplies, 농장의 공급품들을 지역의 사업체들로부터 구입합니다. 이런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고 우리 이런 경우에 컴마 which 또는 컴마 who 돼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나온 이유는 앞에 선행사 local farmers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3번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관계대명사절의 형식을 좀 보셨다면 지금 4번 보시면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보이십니다. 여기 whose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whose가 받는 선행사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others라고 하는 선행사가 되겠죠. 문장을 분석해 보면 the person, 그 사람은 will tend to feel, 여기까지 동사죠. 느끼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guilty라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언제 느낍니까? When his or her own conduct, 그나 또는 그녀가 실행한 것이 violate은 위반하다, 침해하다 이런 뜻인데 that principle, 그 원칙을 침해했을 때 그리고 to disapprove of other,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 disapprove, 불승인할 때 이럴 때 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 그럼 다른 사람들의 무엇이 될까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누구누구에 또는 무엇에 이렇게 되는데 뒤에 있는 behavior,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뭐와? 그 원칙과 여기서 it은 요 앞에 있었던 that principle를 대신받는 대명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그 원칙과 충돌할 때 또는 갈등을 빚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whose로 통일해서 쓸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of which 이렇게 전치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which로 쓰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좀 개념을 보셨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한 번 더 뭐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복습하시고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